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가사도 기억나지 않는 그 음악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흥얼거림이 필요할 때 2시의 멜로디. 2월 26일 수요일의 멜로디는 힐링온 타임으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반겨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날의 대충 중간인 수요일, 자칫하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일에 휩쓸려가는 느낌으로 지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잠시 힐링하면서 불평했던 순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완전 소중하신 워싱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BBCC 상담센터 소장님이신 정우현 소장님과 큐스맘 모시고요. 소중한 애청자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봄 날씨. 너무 황홀합니다. 네. 이제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반팔 네. 반바지 입으신 분들이 곧잘 보이더라고요. 네.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네. 역시 버지니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정말 이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네. 동시에 너무 마음이 풀어지면 또 하여튼 그것도 잘 조절하시면서 이 봄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3월에도 가끔 눈 내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은 3월에 이제 꽃 피고 그러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소개해 주실 때 오늘 중간 수요일이다.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힐링하고 또 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내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얻는다고 하세요. 네, 아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사연부터 오늘도 되게 할 말도 많고 정말 사연도 많고 눈물도 많아지는 사연인데.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네. 이게 참 내가 읽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정말 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지요.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가 심했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이기고 결혼한 첫 번째 부인은 딸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최소한 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겨서 집을 나갔지만 딸들한테는 차마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인은 예뻤습니다. 아마도 제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니까 저를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제들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태어난 저는 5살 전에 미국에 왔지만 항상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교회를 가야 한다며 라이드를 해줄 수 없다고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는 저를 동생들 앞에서 가혹하게 혼냈습니다. 장남인데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인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교회에는 열심히 모습에 상처가 되어 저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혼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저에게 어머니는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만나라고 해서 처음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만났는데 부인이 처음에는 못생겨서 싫었습니다. 처음 부인이랑은 다르게 너무나 넙대대한 얼굴 그리고 작은 키.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곧 그 사람의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부인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지는 느낌이 싫어 종종 싫은 척 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일 아침을 얻어먹었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저녁을 따끈하게 자기 손으로 차려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항상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는 언제나 부족했던 제 월급을 잘 절약해 저축까지 했습니다. 제 몸도 패스트푸드나 외식을 줄이고 좋은 한국 식단으로 바뀌니 보기 좋게 15kg나 빠지며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두 딸을 잘 키워야 한다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2년 후 딸들이 먼저 나서서 엄마에게도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 때문에 희생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후 우리에게는 아들이 생겼죠. 저도 잘생긴 게 아니라서 두꺼비 같이 생긴 아들이었지만 저랑 똑 닮은 아들이 주는 행복감이 또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살았지만 부인은 불행했고 그 불행을 알면서도 저는 살짝 외면했습니다. 저의 어머니, 언제나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부인을 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인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 어느샌가 집에 찾아오셔서 부인을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이 짜다, 너무 기름지다, 청소는 또 이게 뭐니 등등. 그래서 어머니가 있을 땐 일부러 부인에게 무뚝뚝한 척 대했습니다. 그게 통하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들이 대학으로 떠난 어느 날 어머니가 나이 드셔 몸이 약해지시니 어머니를 모시자고 우리 착한 부인이 제안을 하지 뭡니까? 괜찮겠냐고 물어봐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반대를 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데 그 뜻을 또 오해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게 만들어서 그 돈을 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을 팔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지요. 그 집의 객식구가 된 우리 3명은 계속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대학생으로 장성한 두 딸들이 집으로 오면 어머니는 외모에 대한 적나라한 말들을 하며 어린 아들과 부인이 상처받을 만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어머님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던 착한 부인은 같이 산 지 10여 년 만에 암에 걸렸습니다. 투병하면서도 집에서 밥과 반찬을 하던 부인은 점점 악화되고 부인이 아픈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집안일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부인은 마지막 스테이지에 들어서자 우리를 만나는 걸 거부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았으면 할 때는 본인의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저마저 거절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 날 아들과 저랑은 인사를 나눠줬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을 저와 나누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집에는 어머니만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드셔서 제가 장도 봐야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태워다 드려야 해서 집으로 들어갔지만 집은 저에게 무덤 같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죠. 집에만 가면 술을 마시고 가끔은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서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서 한두 병을 한 번에 마시고 기절하듯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밥도 안 먹었는데 술 때문에 살도 다시 쪘습니다. 결국 차에 자던 어느 날 저는 경찰에 신고되었고 저를 꺼내주러 보호자가 왔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남동생은 무단 결근이 잦아 잘리기 직전이었던 저를 강제 장기 휴가 신청을 시키고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수십 년을 성실하게 근무했던 저는
사정이 받아들여져 언제든 괜찮다는 증명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게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숨을 좀 쉽니다. 그리고 술은 많이 줄였습니다. 동생 부인이 싫어하거든요. 가끔 마실 때는 폭주를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저에게는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문득 누군가를 미친 듯이 미워한다는 마음이 들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술을 마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잠을 잡니다. 다행히 잠이 오더라고요. 계속 잠이 와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자다 깨달을 반복하다가 동생 부부와 자녀들이 다 집을 비운 후에 조용히 내려가서 제가 먹을 수 있게 차려져 있는 밥을 먹습니다. 이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재수 씨 보기도 민망하고 저는 다시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부인에 대한 그리움도 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참 말문이 막히는 구구절절. 네. 이게 참 슬픔과 가슴 아픔이 참 느껴지네요. 이거를 쭉 읽으면서요, 소장님. 네. 이 사연의 내용이 그냥 단순 하나의 어떤 딱 이슈 이게 아니라 네. 이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 네. 너무 들어요. 부모 자녀 갈등, 부부 관계, 고부 간의 갈등, 거기다 또 교회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소장님? 이 가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줌아웃을 해서, 지구 전체로 한번 이렇게 줌아웃을 하면, 지금 어쩌면 우리 인간 세상이, 지금 서로 뭐 치고받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그런 느낌.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서, 또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인간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가정이라는 이 사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회보다 가장 끈끈하게 사랑으로 묶여지는 태어나면서도 연결되는 맺어지는 관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다른 사회에서보다는 그래도 가정 안에서는 서로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 가정마저도 무너지면 어디 가서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어디 가서 힘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정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정의 이 기능, 가정의 이 가치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아픔이 가정 안에서도 벌어진다. 네. 좀 그렇게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사연자분, 네. 이 사연자분이 참 착한 마음의 사람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내용에 보면 딸들한테는 차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어서 거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본인의 인생을 살겠다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살아왔다. 그런 내용 그리고 진짜 그 부인에 대한 그리움 네.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분의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었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네.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맏아들이잖아요. 네네. 맏아들로서 동생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크신 분 같고 또 심지어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까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심지어 거기에 유머 감각까지도 본인의 그 네. 생김새에 대해서 두꺼비처럼 두꺼비처럼 생겼다 네, 본인을 네, 네. 그렇게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성찰하시는 모습들이 예, 나오는데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성품, 성향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네, 네. 근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뭐냐면 이게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럼요. 네. 네. 마음에 항상 고픈 거죠. 다행히 이제 두 번째 결혼하셨을 때 그 부인께서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는 그 네, 네. 아침 식사 생전 처음 아침 식사를 누가 차려주는 걸 먹어봤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짠하고 찡하고. 저는 예. 충격이었어요. 태어나서 네. 처음이면 네. 태어나서 네. 엄마랑 살면서도 그 엄마한테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참 충격적이고 참 이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을 안 차려주는 가정이라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원래 그런가 보다. 근데 원래 그런가 보다로 살아온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이게 본래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으로만 채워질 그 마음의 사랑의 공간이 있어요. 그 사랑 탱크.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채워질 마음의 공간이 너무 커요. 네. 정말 우주만큼 큽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걸 갖고 태어나는데 그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한평생 인간으로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이제 어머니들로서 자녀들한테 사랑 많이 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참 부족함을 느끼죠. 항상 저도 부족한 게 사랑인 것 같은데 네. 특히 엄마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네. 많이 주고 싶고 진짜 나는 진짜 사랑해라고 외치고 있지만 네.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그렇죠. 네 부족하고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이제 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이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랑을 하는데 또 엄마들이라고 해서 항상 바다와 같이 남에게 퍼주기만 하고 그런 희생적이고 왜냐하면 엄마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있고 힘든 것도 있으니까 네네.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게 때로는 이렇게 균형을 잃고 밸런스를 잃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아들이 결혼하면 우리 큐스맘의 경우도 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면 네. 아들들이 결혼하면 이제 시어머니가 될 거 아니에요. 후덜덜덜덜. 지금 시어머니 지금 사연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저도 되죠. 네. 아유, 세상에. 그래서 그런 이제 시어머니의 눈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아들을 빼앗아 간 그 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아들의 평생의 동반자로 볼 것이냐. 그게 이제, 진정한 엄마의 사랑의 완전히 정점이다. 네. 예, 아이고, 그렇게 참. 생각해야 되는, 지금 그것을 오늘 이제 잘 얘기를 풀어가야 할 사연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면 엄마에 대한 원망도 참 많아요. 네. 그렇게 밥도 안 해주고, 그랬던 엄마였고, 그리고 네. 또 정말 미국 와서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도움을 네. 청할 때는 또 엄마는 또 바쁘다고 라이드도 안 해주고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게 네. 맺혀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네, 읽으면. 아들이 무려 공부를 하겠다고 도와달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놓고 성적이 안 좋으면 또 홍군형 내시고. 네. 예, 예. 상당히 혼란스러운, 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뭔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네. 앞뒤가 안 맞는, 오늘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좋아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혼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서 했고 상대방이 옳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네.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브레인워시.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가는 겁니다. 네. 약간 세뇌나 이렇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들들이 엄마의 정신적으로 엄마에게 종속돼서 결혼을 해서도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들. 뭐 그러면은 와이프하고의 관계는 결코 좋아지기 어렵죠. 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남자가 자기 가족한테 굉장히 잘하길래 예. 나도 저 사람의 가족이 되면 저렇게 잘해주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띠로리. 네. 오마. 네. 예. 세상에. 그래서 와. 그럼 그 남자분의 가족과는 잘못된 거죠. 그죠? 네네. 결혼에 대해서도 참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 교육, 결혼 전 상담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오늘 이제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맞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어려서부터 따뜻한 사랑받지 못하고 대신에 맞이로서 해야 할 그런 책임에만 첫째가 본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네. 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네. 며느리 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여기 또 쭉 나와 있잖아요. 아드님도 여기 저의 어머니, 언제나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 부인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 어느샌가 엄마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부인을 괴롭히고 뭐 반찬이 짜다, 기름지다, 뭐 청소가 이게 뭐 예. 아니 시어머니들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소장님? 도대체 시어머니들. 이 시어머니도 분명히 며느리셨을 텐데. 네네. 제 목소리 좀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놀라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소장님? 그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죠.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면 아들을 또 하나의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죠. 예, 솔로로 생각하지 않죠. 연인으로 생각하는. 또 뭐 사랑을 이제 남편한테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예, 아들에게 대해서 그 사랑을 이제 받길 원하고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성분들 이제 엄마가 되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저 몰라서. 안 PD님은 이제 딸밖에 없으니까. 네네. 뭐, 딸 가지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안 그래요? 저는 네. 조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 같긴 한데, 네. 맨 처음에 딸이 제 몸에서 나왔어도, 네. 저와 동일체라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아주 아기 때부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얘는 얘니까 얘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자. 독립적으로. 네네. 오케이. 뭐,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은, 건강한 독립이니까. 네네네. 예.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느낌. 네. 그거는 이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고, 정말 너무너무 큰 기쁨인데, 그렇죠. 그 기쁨이 이제, 평생을 가는 게, 그때만 누려야 되는데. 이제 평생을 가잖아요. 아하. 저 방금, 저도 이제 네. 아들이 필요하겠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잠깐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아들이잖아요.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소유하고 싶은, 내 옆에 두고 싶은. 너무 든든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겠다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결혼해서 산다.
그럼 시어머님들 충격이겠어요. 아, 그건-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네네. 충격이죠. 그 감정을 계속 네. 갖고 키워온 이 아들이 충격이죠. 내 아들인데 막 어떤 여자가 그럼요. 와가지고 우리가 좀 비유해 본다면, 아이가, 이제, 좀 자라고 한 2살, 3살 됐는데, 동생을 낳아줬어요, 엄마가.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다 뺏긴다는 느낌을 들잖아요. 막내들에게.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그 첫째 아이의 그 마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네. 제가 보기엔 어머니들이 그때 이제 느끼는 감정이요. 내 아들 뺏기는 것 같은 느낌. 그것보다 더 크게, 더 크고 허무하게 느끼는 게 아닐까.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예.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요. 이 세상에 진짜 좋은 시어머님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은 시어머님들을 뵈면 네. 정말 믿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 안팎이 같으시면서 참 좋은 인격을 가지신 시어머님들도 많은데 네. 정말 이 사연자분도 그렇지만 참 그렇게 안과 밖이 다르시고 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다르실 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너무 진짜 며느리를 괴롭히고 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지금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느라고 신앙생활 때문에 아들에게 소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예, 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참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먼저 추천해 주시고. 네, 오늘의 곡은요. 예람 월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예요. 네. 사연자분께서 이 곡을 들으시고 좀 외로움에서 벗어나시고 같이 우리와 함께 돌파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빌페이지 도요타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할인 보장 혜택과 스페셜 이자율을 통한 최저의 가격과 융자, 그리고 300대 이상의 새 차와 200대 이상의 중고차가 있습니다. 25년 경력의 매니저 자니킴과 한인 세일즈팀, 파이낸스팀이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며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 포클로저 하신 분, 뱅크럽시 하신 분,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텍스 아이디로도 낮은 이자율로 차량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고 최고의 한인 전문팀을 만나보세요. 최상의 서비스, 최저의 가격과 융자, 애난데일 10분 거리, 빌페이지 도요타 703-532-8800, 703-532-880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10,000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을 하자면요. 네. 네. 저에게는 한 10살 차이 나는 사촌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동생을 제 손으로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오. 남동생이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평생 해보지도 않은 설거지를. 그래서 저는 순간 야 네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렇지. 네네. 멈칫했어요. 아하. 만약에 나도 내 음흠.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설거지를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는 네. 설거지 깨끗하게 해. 여자친구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이러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 뒤로 이제 남동생을 키우는 걸 좀 그만한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 이 어머님이 그거 멈출 때를 알지 못하셨네요. 네. 네. 그런 거죠. 네. 저도 딸이 있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을 정말 몹시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다 마찬가지죠. 네네. 예. 우리가 케어해준 사람 입장에서, 정말 사랑받고 잘 존중받고 그렇게 결혼 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입하는 게 문제인 거죠. 개입을. 그렇죠. 예. 그 개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개입 때문에 시어머니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네.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연인으로 생각하고 네. 그 연인으로 생각이 된 그 아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해주는 것 같은 엄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 마음을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라고 얘기하면 희생양. 네.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 인생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희생하는 거를 희생양이라고 해요. 희생양. 오, 네. 그러면 그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희생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을 해도 와이프와 사는 게 아니라 몸은 와이프하고 살아도 삶의 목적은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그러면 이 와이프가 되는 분, 결혼해서 와이프가 되는 분은 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와이프가 되는 분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한테 연인처럼 이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받지 못한 사랑을 예. 아들한테 채우고 네.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그 아들은 그 엄마의 또 희생양이 되는 거고. 쳇바퀴 도는 예, 거예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일종의 이게 저주가 생긴 거예요. 일종의 아이고. 쭉 흐르는 저주가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네. 정말 이를 악물고 끊어야 됩니다. 네. 그게 뭐 엄마가 됐든 아들이 됐든 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우리 대물림 되면 우리 지금 자손들이 다 똑같은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 불행해지는 거야. 아니면 어머니께서 야야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미안하다 아들.
이제 너 와이프하고 사랑하면서 좀 잘 살아봐. 하고 이렇게 독립시켜주는 그런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네. 액션을 하려면 네. 누군가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돼요. 스스로 깨닫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네네. 네네. 또 자녀 입장에서 엄마 그만하세요는 좀 힘들거든요. 어떡해. 어려운 거죠. 네, 너무 제가 생각만 해도 네, 좀 네.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하죠? 어렵죠. 네. 어려운데 때로는 어머니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네. 제가 이분께 좀 이렇게 바라는 거는 기도하시면서 편지를 좀 쓰시라. 아, 그동안에 섭섭했고 또 감사했고 했던 모든 감정들을 편지에 정말 구구절절 자세하게 쓰되 네. 최대한 좀 예의 있게 예.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솔직하게 네. 풀어내는 편지를 써서 네. 엄마한테 엄마 나는 그래도 엄마 사랑한다고 네. 그러나 지금은 정신적으로 내가 독립할 때가 됐다. 그런 편지를 써서 먼저 마음을 전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로 풀어가는 게 좋다. 근데 편지가 없으면 대화로는 잘 안 풀려요. 그렇죠. 왜냐면 얘기하다 보면 항상 끊겨요. 야, 감정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끊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글에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네. 이 그 며느리 분께서 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네.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도 집안일을 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 그렇게 같이 구박받았던 게 감자채 두께 때문에 이렇게 감자채 두께가 얇지 않다고. 어머. 이게 아.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라 좀 힘든데 집안일 다 세상에.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쓰면 전 궁금한 게 이렇게 나이든 어머님께서 엄마가 이랬어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그게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관계를 위해서 물론 어딘가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감자채 그거는 건강한 며느리가 감자를 썰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굵기가 그게 뭐니 좀 가늘게 썰어 이러면 건강한 며느리 입장에서도 네. 스트레스죠 그게. 예. 근데 항암 투병 중임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는 게 저도 그 내용 보고 조금 뭐 이게 진짜야 그랬는데 감자채. 와우.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어머니 마음에 분노와 슬픔이 굉장히 꽉 차 계시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세상에.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며느님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받고 그 네. 투병 중에도 이렇게 감자채 신경을 써가면서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머니 연로하시다고 네. 같이 모시고 살자고 했다는 게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하신 건 진짜 같이 모시고 살자라고 얘기한 것 정말 대단하시고요. 네. 심지어 어머니께서 야,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내 집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팔아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실 정도면 네. 이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신. 그게 다 어쩌면 이분이 갖고 계셨던 교회 전도사님이었다 그랬죠. 네네. 며느님이 그 신앙의 힘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대단하신 분이고. 네. 그런 부인이었기에 이 남편분도 이 진짜 아내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이 글에 너무 절절히 나와요. 그때 반대했어야 했고. 그렇죠. 예.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팔고 집으로 들어간 게. 이런 내용들이 다 절절절절 후회. 그리고 아내를 내가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이런 게 너무 이게 깊이 박혀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 후회가 정말 크실 것 같아요. 가장 큰 후회는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것. 그거를 가장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예, 후회하실 텐데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스타트 오버 삶을 새로 시작해서 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 네. 네.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인께서, 그러니까 며느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제 마지막 때 스테이지에 가서, 좀 만나기를 꺼려 했다. 네, 네. 남편도 만나기를 꺼려 했고, 거부했고, 또 아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했고, 당연히 또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거부했고, 네. 여기에 대한 좀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들의 마음이 보통 처음에는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부정을 한대요. 네, 네. 이건 아닐 거야 하다가 왜 나지 하고 분노한대요. 네. 분노. 이게 분노 왜 나지? 이 분노는 모든 이 분노라는 것은 누구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화날 수도 있고, 내 식구들한테도 화날 수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믿던 하나님한테도 화가 날 수도 있고. 네. 네. 왜 나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시어머니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식구들, 뭐 남편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허락하셨나요? 네. 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믿음이 되게 좋으셨던 분이셨고, 맞아요. 네. 성실하시고, 남편 섬길 줄 알고, 네. 심지어 그런, 시어머니까지 섬길 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때, 보통 신앙심 좋으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느끼는 거예요, 애통함. 네. 네.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평생을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됐었나? 아마 그게 이분에게 가장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것 같네요. 예. 네. 이제 그게 일종의 수치심을 느껴지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됐다. 네.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네. 진짜 그 부분도 너무 짠하고 진짜 네.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기에 정말 본인도 병상에 누워서 네. 이제 곧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과 네. 남편을 안 만났다고 했다는 그 환자의 마음 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아니 이 두 분 다 화를 내질 않아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두 분이 화를 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네, 이 사연자분도 엄마한테 이제 막 화내고 소리 지를 법도 한데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술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 너무 이게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네, 참 마음이 아프고, 네,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남편과 아들을 네네. 만나고 인사를 네. 나눴다. 네. 이 부분은, 그 전도사님께서 이거를 극복하신 거예요. 네. 네. 잠깐 흔들렸지만, 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잘 극복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 남편분, 이 사연자분이 그래도 마지막 날 아들과 저랑은 인사를 나눠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네. 그냥 맞아요. 보통 만났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럴 텐데 만나줬습니다라는 거에서 이 남편분이 얼마나 그걸 간절하게 원했는지가 그래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참 아내를 사랑했고 많이 사랑했어요. 아내한테 받은 사랑을 많이 느꼈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들도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네. 아들이 여기에는 되게 내용이 되게 덤덤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아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아마, 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네네.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분명히 네.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드님도 한번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애도한다 그러잖아요. 네. 애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꺼내놓고 울고 누군가에게 마음 아프다는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애도의 시간을 좀 공개적으로 누군가와 만나서 예, 상담자도 좋고 아빠하고도 좋고 믿을 만한 친구도 좋고 네. 또 교회에서 누군가와 만나서 목사님하고도 좋고 그래서 한번 실컷 울어내야 돼요. 네. 예, 네. 그래야 이것을 이제 뒤로 하고 네. 뒤에 남겨놓고 앞으로 갈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 엄마를 잃은 슬픔을 저와 나누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이 글을 봐서는 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그냥 꿀꺽하고 그냥 떠나버린 것 같아요. 예. 이 아들도 분명 이거를 끌어내서 풀어야 되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풀어내야 돼요. 진짜 너무 마음이 진짜 짠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장님 네, 부인에 대한 그리움도 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네, 정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정말 네.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예. 지금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이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네, 네.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인데, 천국에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신 분이고, 천국에서 부인분께서 지금의 이 사연자분을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살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부인이 기뻐할 수 있을까? 네. 그게 답인 거예요. 네. 네. 그게 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할 때 나를 정말 사랑해줬던 그 부인이 천국에서 나를 내려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기뻐하겠구나. 그 길을 따라가시면 그 답이 보일 겁니다. 네. 네. 여기서도 조금 이제 이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네.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네. 이제 뭐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소망을 이제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소망에서 보셨을 때 이분은 네. 왜 나의 그 착한 천사 같은 부인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노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또 좋은 예. 쪽을 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 다 언젠간 떠나잖아요. 네. 일찍 갈 수도 있고 또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이 부인께서 뭐 병 이렇게 안 걸리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부인께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거를 신뢰하는 게 신앙입니다. 네. 그걸 신뢰하는 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분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분이 계신 곳으로 갈 준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은 사실은 어머니에 대해서 실망하신 거지 맞아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건 아니에요. 네. 또 부인과는 또 좋은 경험을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네, 네.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연자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낀 게, 엄마 때문에 정말 교회에 대한 반감, 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이게 너무너무 크게 어린 시절을 살아오고 성인이 됐는데, 네. 정말 이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서,
그거를 정말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천사 같은 아내가 먼저 떠나서 그거에 대한 슬픔, 원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분명히 사연자분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네. 분명히 옛날과 다르게 많이 회복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발견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가 완전히 없으신 건 아니거든요. 직장도 이제 휴가 처리가 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니까 근데 뭘 해야 되죠? 그렇다고 이제 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장가를 네. 원할 수는 예, 아직 뭐 장가하고 그런 거보다는 네, 네. 먼저 교회를 가셔서 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이후의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짐승처럼 살지. 그 뭐하러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왜 따져요 우리가. 그냥 뭐 다른 동물 기타 동물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의미라는 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한다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이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은 안 믿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인간사에, 이 세계사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이제 정말 명확한 답들이 보이고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사람이 삶의 의미가 없으면 결국은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자다 깨다 하는 거예요. 아, 네. 그거는 사람으로서 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동생네 가족들 서포트해 주잖아요. 네. 그 마음에 이분이 갖고 있는 성실한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 이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되는데요. 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미워한다는 마음이 들면 덜컥 겁이 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분 마음 안에는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은 반드시 정말 회복하실 분이다. 네. 저는 네. 확신합니다. 네. 아, 네, 맞아요. 진짜 부인이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네. 그게 포인트. 그리고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여자로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며느리의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네. 그리고 정말 나이가 연로하셔서 장도 못 보실 만큼 지금 그러신다고 여기 써져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네. 혹시 이 어머니께, 그러니까 지금 만약 듣고 계신다면 이 어머니가 좀 과거를 돌아보고 네. 지금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자녀들이 있고 네. 아내를 또 잃고 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아들한테 혹여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인생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네. 아들에게 조금 미안하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 맞아요. 좀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요. 소장님이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주시면서 제가 느끼는 게 네. 어머니가 이 얘기를 좀 들으시고 네. 그런 감동이 있으셔서 어쨌든 교회에서 생활을 하신 분이잖아요. 믿음 생활을 네. 해오신 분이니 네. 정말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예, 이제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돼야 되려면 지금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요. 그게 부드러워지려면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졌을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강하고 힘들게 됐을까? 그 원인들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어머님에게도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이나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기 개인적인 삶에 정말 힘들었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 그거를 이겨내기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들, 그런 것을 먼저 스스로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 지금 딱딱해진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야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미안해 아들, 이제는 우리 잘 해보자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소장님, 이분에게는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연자분이 자녀들이랑 또 앞으로의 인생을 또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자녀분들 이제 성인 다들 됐고, 네네. 이제는 또,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앞으로 들 거예요. 그 사연자분 본인 마음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제 자녀들과 만나서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마음의 모든 상처들과 아픈 것들을 좀 부드럽게 조금씩 천천히 잘 풀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이 있다. 그게 스스로 힘들다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패밀리 테라피나 상담을 받아서 그렇게 풀어가시면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이다. 네. 확신합니다. 네네. 딸들 나이를 추측해보면 이제 어쩌면 할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맞네. 그렇죠, 맞아요. 손주가 또 그렇게 귀엽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희망이 이렇게. 네, 희망이죠. 그럼요. 네, 네. 네. 아, 정말 이렇게 미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정말 영화와 같은 역경과 삶을 이겨내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정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진짜 사연 꽉꽉 눌러 담은 사연인데요. 이렇게 아직 역경 중에 계신 분들에게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감히 어린 제가 이렇게 좋은 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오늘의 힐링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네. 네, 아이고, 저희. 항상 너무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시간이 또 기대도 되고요. 네. 네. 저 오늘도 이렇게 저희의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